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삐딱토크는 스페셜 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파란을 일으킨 주인공들을 모셔서 아주 영광입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주가 낳은 아주 대단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이따가 또 자세한 말씀 인사하겠습니다. 김남균 충북인 뉴스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들이 다 면면이 대단하시죠? 한 분은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시고, 한 분은 특종을 보도해가지고 지역 정치권에 아주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변호사님이 네. 청주가 고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저 청주의 아들입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부모님 두 분 다 아직 청주 계시고요. 원래 네. 본적은 미원입니다. 미원. 처음은 미원면 종합리 산골짜기고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청주에 나오셔가지고 청주 중앙국민학교, 네, 지금은 중앙초등학교, 중앙국민학교, 그리고 청주 동중 1회 졸업생입니다. 동중을 찾아가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장화를 신고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하고요. 비 오면 장화 신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도 학교에다가 자전거를 끌고 갈 수가 없어. 너무 질어서. 그 밑에 있는 문방구 앞에다 자전거를 쫙 세워두고 장화를 갈아 신고 청주 동중을 다녔던. 그리고 운 좋게 저희들은 뭐 뺑뺑이 세대잖아요. 근데 청주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20살부터 이제 서울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청주의 아들이고요. 무심천에서 미역 감고 했던. 예. 겸손하셔서 그렇지 서울대 또 졸업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또 최근에 그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아주 인기 있는 거였는데 뜻한 바 있으셔가지고 나오신 걸로? 아니요, 뜻한 바가 없었습니다. 뜻한 바가 없었는데 윤석열한테 출마를 당했죠, 제가. 왜냐하면 저는 전에도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송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35년 정도 신림동, 봉천동, 관악구에 살았었는데 작년 12월 26일 날 상암동 MBC 근처로 이사했어요. 멀어서? 크리스마스 때 이삿짐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를 해서 10분 거리로 오니까 신림동에서 상암동까지는 한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10분 거리로 이사해서 방송에 집중을 하겠다. 어차피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이 여당 우위로 바뀌는 게 올 8월, 9월 달이에요. 그때 되면 우리는 순장할 각오로 제작진들이랑 그때까지 방송 열심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방송 만들고 있었는데 그냥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하도 제재를 하니까 제가 이제 마이크를 뺏긴 거죠. 그래서 출마 당했다. 그렇군요. 예. 출마를 당했는데 넘버 4. 조국혁신당 비례 4번을 받았습니다. 네. 김 국장님은 변호사님하고 어떤 사이세요? 그러니까 청주에 이제 동중 1회라고 하셨잖아요. 그 동쪽에 우리 신장식 변호사가 있었다면 저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어디 학교? 저는 충대 부중 3회 졸업생인데 그래요? 그 학교 원래 이름이 서중이었어요. 맞아요, 서중이었어요. 서중, 그러니까 딱 졸업생 하나만 딱 그러니까 한 기수만 배출하고 학교를 충대 부중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게 서중 출신이고 그다음에는 뭐 저희가 이제 나이가 같거든요. 요즘 얘기하는 갑장인데 우리 이제 신장식 변호사 이제 대학 다니면서 학생운동 하시고 관악에서 빈민운동, 철거민운동 하셨고 저는 이제 노동운동 했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진보정당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기자하기 전에 저도 국민승리 21, 민주노동당, 뭐 정의당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 에이스였어요. 저희 또래에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멀찌감치 지켜보면서 존경하고 있다가 우리 신장식 변호사가 로스쿨을 충북대학교 로스쿨을 나왔어요. 2010년에 제가 40에 딱 로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청주 노동인권센터라고 노동자들한테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고 지원해주는 건데 로스쿨 하시면서 여기 와서 노동 관련 인권 이 학회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이제 로스쿨 학생들하고 와서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역할을 쭉 해오셨고 아마 이런 사실은 아마 다른 어떤 데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걸요. 그 충북대 로스쿨 다니면서 네. 제가 이제 2기였는데 충북대 로스쿨 인권법학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산대 로스쿨 교수로 가 있는 오진숙 변호사랑 같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권법학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청주 노동인권센터도 만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해서 충북, 강원, 뭐 전국에 불러주는 학교에 가서 전부 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또 이제 인연이 돼서 오진숙 변호사가 청주 노동인권센터에서 상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있다가 부산대 로스쿨 교수로 갔던. 그래서 다들 이제 청주 노동인권센터하고는 뭐 김인국 신부님이라든지 거의 뭐 그 조광복 노무사, 그다음에 김남균 선수 뭐 이렇게 다들 가까이 지냈죠. 네. 그러셨군요. 예.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서울에서만 주로 활동하셔가지고 몰랐는데 진짜 청주에 아들이 많네요. 충북대 그럼요. 로스쿨을 또 나오시고 했으니까.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저희가 녹화하는 날은 24일 오후 2시쯤 됐고 조금 있다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당대표께서 청주에 네네네.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저 수석 대변인인 변호사님도 이제 저희랑 이제 미리 이제 인터뷰를 네. 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자, 그럼 아주 요새 관심이 많잖아요. 조국 혁신당의 여론조사 하면 할수록 네. 당 지지율이 올라가던데 지금 뭐 분위기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 과분할 정도고요. 사실 저도 뭐 나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제가 입당을 한 게 2월 25일이에요.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국민들이 이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실 거라고까지는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저는 어제 이제 제주도 엊그제 하고 어제까지 이틀간은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창당 발기인대부터 그쪽에 있는 동문시장 쭉 다 둘러보고 왔고 4.3 유족회 분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 혈이 뚫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채기가 내려간 것 같다. 아, 답답하셨던 겁니다. 지난 5년간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그 굉장한 탄압을 받고 멸문지화를 당하는 동안에 아니 뭐 잘못하긴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정권을 잡고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무도하고 무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인합니다. 지금 하는 그러면서 와 그때 조국 가족들에게 했던 일도 이와 다르지 않았겠구나. 무도하고 무능하고 굉장히 잔인하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느끼신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감정.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이런 감정이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는 보자면 처음에는 그렇게 촉발이 됐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소위 중도층, 무당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런 분들도 아이고 1당 2당 말고 좀 똘똘한 제3당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지지세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이런 성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싶고요. 이번 주 조사 이제 돌아오는 지금 일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월요일 날 방송이 나가면 이쯤 되면은 대략 또 월요일 조사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기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도약할 것인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이 이제 전국 정당인데 충북 도당은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네. 당원 수는 이미 보통 도당 창당할 때 1000명이 있어야 창당을 하는데 당원 수는 이미 다 넘어섰고요. 2-3천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그 지금 녹화 당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성안길에서 뭐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도당 창당 일정을 좀 따박따박 밟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충북 도당도 조만간 조만간 만들어집니다. 그렇고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안 가입하신 분이 별로 없지 않나요? 대세, 어깨에 그냥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저 예. 친구분은 조국 혁신당 가서 이렇게 중책을 맡고 계신데 네. 어떻게 조국 혁신당 충북 도당이라도 한번 우리 저 기자님이랑 뭐 안 하시나? 제가 조국 혁신당보다 좀 더 사랑하는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는 당이 하나는 있어요. 국장님 보시기 어때요? 뭐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뜨는 이유에 대해서. 그 처음에는 저도 이제 우리 신장식 변호사가 그 SNS를 통해서 이제 접했거든요. 약간 걱정이 좀 됐었어요. 그런데 변하는 속도를 보니까 네.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그다음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오전에 민주당 그 뭐 이제 선거사무소 이렇게 이제 취재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반응이 그분들도 그 지금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지민비조.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아직 이제 당에 가입해 있진 않고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을 만났을 때 뭐 이렇게 먼저 가입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입장을 밝히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 같고 상당히 이제 지속될 현상인데 이게 이제 정말 이게 불어서 태풍으로 불 거냐 예, 아니면 여기서 이제 조정기를 거치면서 저기를 할 거냐. 그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네, 들어 이제 비례는 조국 혁신당이 많은 지지를 얻고 네. 또 뭐 예상대로 민주당이 또는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네, 몇 주 네. 많이 남았으니까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민주당의 지지와 조국 혁신당의 지지가 어떻게 보면 대체되는 효과인지 시너지 효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은 좀 많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소위 제로섬 게임 민주당이 지지율 빠지는 만큼 조국 혁신당이 올라간다. 저는 이 부분은 최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불꽃이 처음 튀기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는 한 13%에서 한 25% 사이에 똘똘한 제3당을 찍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계세요. 그냥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인제 때도 그랬고요. 생각해 네. 보시면 그다음에 민주노동당이 돌풍을 불었을 때 13% 지지를 그랬죠. 받았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친박연대 바람이 분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이때도 거의 25% 정도. 그러니까 1당, 2당 말고 똘똘한 제3당을 지지하는 무당파층, 중도층이 무당파층 스윙보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요. 그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한 2,000명 정도 조사했고 3월 20일 날 발표된 거 보면은요. 중도층의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35.3%예요. 중도층에서 지지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17%, 국민의힘 미래가 27.8%.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중도층에서 52.3%거든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나오네요. 중도층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조국 혁신당에 받지 않으면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파이를 키웠다. 그러니까 파이를 확실히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민비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건 이제 민주당 찍으러 지역구 나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또 조국 혁신당 기권하려다가 조국 혁신당 찍으러 비례 찍으러 나가야 되겠다라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비조 지민 그렇게 나가셨으면 야권 단일 후보 내지는 민주당 야당을 찍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석도 비슷하고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러 나오지 않을 분들이 투표를 하러 나오게 됐다. 즉 투표율을 견인했다.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약간은 조금 시들의 한동훈 바람 뭐 실제 바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는만 보이는 바람 같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약간 뒤로 밀리다가 조국 혁신당이 앞장서서 정권 심판론에 바람을 확 불게 하니까 투표하러 나오는 분들이 지역구에서 야당, 민주당을 선택하면서 지역구 판세도 민주당 우위로 돌아서는데 물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잘한 게 많이 있겠지만 조국 혁신당의 역할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이제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전망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이제 국회에 진출하시면 이게 또 그 뭐지 국회 교섭단체가 20석부터인가요? 네, 20석입니다. 뭐 그런 건데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이
차지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 저는 일단 이 선거가 막판까지 사실은 대한민국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냥 판세가 확 지역구 판세가 바뀔 수 있어서 정확하게 뭐 몇 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기기 어려운 선거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질 거냐의 문제지 얼마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얼마나 이길 거냐가 아니에요.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게 제가 보기에는 소위 용산과 한동훈 네. 간에 패배 책임론, 알리바이 만들기 공방, 소위 이종섭, 런종섭 사태라든지 대파 네. 875원 염장 대파. 예, 염장 대파 뭐 이런 얘기라든지 보면은 책임 떠넘기기 수순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오죽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미국 안 갑니다라는 얘기를 했겠어요. 선거 끝나면 미국 간다는 얘기가 파다했거든요. 아하.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인 책임론 때문에. 근데 오죽했으면 미국 안 갑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안 가면 어디 가죠? 그러니까요. 아니. 좀 센 얘기 할 뻔했네. 저희들이 특검법을 발의할 겁니다. 이유가 특검법이다. 가야 될 곳이 다른 곳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사받으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예, 네. 조사받아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 역할을 말씀드리면 맞아. 저는 쇄빙선, 예인선의 역할을 한다. 쇄빙선, 예인선. 예인선은 앞에서 끌고 가겠다는 거고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중도층 국민들을 이게 고려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앞장서서 끌고 갈 거냐. 소위 예인선의 역할, 정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진보적이고 조금 더 개혁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예인선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쇄빙선 역할이라는 게 뭐냐?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고요. 그 교섭단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국회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섭단체 간 협상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만약 20석이 안 된다. 그래서 교섭단체, 지금 뭐 저희들 목표가 10석이니까 네. 교섭단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원하는 상임위도 고를 수가 없어요. 남의 당이 교섭단체인 두 당이 그냥 결정해 줍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교섭단체도 아닌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나? 이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민영배 의원하고 조정훈 의원.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국회 정상화법 때문에 선진화법 이후에 소위 법안이 교섭단체 간에 대립을 하면 네. 안건조정회의로 넘어가고 안건조정회의는 비교섭단체에서 한 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민영배 의원이 교착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가 무소속으로 해서 비교섭단체 1인으로 들어가서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됐느냐. 법사위에 조정훈 의원이 시대전환에 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네. 이분이 안건조정회의에 비교섭단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법사위 상임위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작년 연말에 그렇게 되고 이제 거부권 행사까지 간 거란 말이죠. 그 조국혁신당 의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임위별로 한 명씩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조국혁신당 의원 한 명이 이 교착 상태를 실제로 딱 뚫어내는 쇄빙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 쇄빙선이다 예인선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국회에서는 쇄빙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역할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국혁신당에 힘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으로 계속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예, 갑니다. 왜냐하면 합당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민주당도 좋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건 조정회의 들어가면 편들어주는 비교섭단체 의원 한 명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약간 멀리 있는 것처럼 하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을 때 협력하는 그럼요. 공조를 할 수 있고 그럼요. 그런 역할을 예. 해서 조국혁신당이 정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군요.